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나는 매출이 오르지 않는다. 영업이 힘들다. 이러신 분들 이 영상 꼭 보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들 영업하러 고객을 만나러 가서 제품을 어떤 식으로 팝니까? 가서 우리 제품에 대한 어떤 뭐뭐뭐뭐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걸 바르면 어떻게 되고 보상 플랜이 어떻게 되고 가서 고객은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는데 내가 막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면 고객은 소음으로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내가 가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한테 가서 좋은 질문을 하셔야 돼요. 좋은 질문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고객의 상황이 어떤지 아니면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이 되거든요. 그때의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또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가가지고 고객을 한마디로 말해서 지루하게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손 제품 얘기나 보상 얘기나 이런 것만 하다가 보면은 상당히 지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남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연예인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 되게 재미있고 호기심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재미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팔더라도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파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만 고객이 재미있어하고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가서 고객이 얼마예요? 하고 물어볼 때 어떻게 얘기할래요? 얼마라고 딱 얘기할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고객은 무조건 비싸다고 하고 뒤로 일단 한 발 물러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객이 얼마예요? 하고 물어볼 때 본인은 어떻게 대답할래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제품의 어떤 가치를 먼저 고객한테 부여해야 돼요. 가격을 말해버리면은 고객은 절대 제품 사지 않습니다. 아닌 말로 얘기해서 우리가 명품 가방은 몇백만 원, 아니 다시 말해서 1000만 원이라도 사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시장에 가서 내가 볼 때에 콩나물이 1000원어치밖에 안 되는데 아주머니가 2000원 달래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이 어때요? 비싸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객들한테 제품을 사든 팔든 가격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 제품이면은 어느 정도 가격이면 적당하다든지 아니면은 제품에 대한 어떤 가치를 이 정도의 가치면 얼마면 되겠다. 이 정도의 가격이면 적당하겠다. 이런 것들을 고객들한테 각인시켜야 돼요. 내가 이 정도의 제품, 이 정도의 가치 있는 이런 제품들은 도대체 얼마에 살 수 있을까요? 하고 한번 물어봐야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는 그 화장품을 파는 그런 업종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는 이제 발라서 얼굴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이나 주름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성형이라는 시장에 들어가 보면은 이 제품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성형을 한번 했을 때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게 되면은 아마 고객들이 좀 더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어떤 제품의 가치 그리고 브랜드 파워 이런 것들을 좀 내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왜 이런 제품의 어떤 가치나 브랜드 파워를 내세워야 되냐면은 내가 고객들한테 이런 것들을 내세워줘야지만 내가 명품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또한 탑 클래스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영업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명품이나 일반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명품은 우리가 명품 매장 같은 데 들어갈 때는 어때요? 줄을 서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줄 서서 들어가고 안 사도 아무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서 명품 깎아달라고 합니까? 안 깎아줘요. 그런 말 못하죠. 내가 안 사고 나온다고 해서 그 매장에서 그 제품을 세일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격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그 다음에 제품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냐에 따라서 그 제품이 팔려나가는 기준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제품을 팔든지 간에 설령 인셀덤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제품을 팔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강한 확신과 어떤 신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어떤 열정, 나의 확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다못해 식당을 가봐도 장사가 안 되는 집은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봐도 이유가 있어요. 내가 내 제품이 최고의 제품이라는 이런 확신을 고객한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제품을 팔지 못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열정, 또 내 제품이 최고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지를 않은 거예요. 다시 한번 나의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내 제품이 최고고 이런 열정과 에너지를 내가 고객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영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에서 내가 최고의 제품을 팔고 있고 고객이 안 쓰면은 고객이 손해고 이런 정도의 어떤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강한 확신,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못 파는 물건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어떤 강한 확신, 좋은 에너지 이런 것들은요. 빨리빨리 고객한테 전염이 돼요. 감염이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쁜 말, 나쁜 기운 이런 것들도 또 감염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강한 확신과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고객한테도 이런 것들만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나의 제품을 뛰어넘는 그런 마음가짐을 여러분들이 갖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열정과 친절을 베풀면서 혼신의 힘을 다하시길 바라겠어요.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하다가 보면은 나의 열정, 나의 에너지가 고객한테 전달이 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고객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역지사지라고 입장을 바꿔서 고객 입장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요? 근데 대다수의 영업사원들은 보면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하고 결국은 나의 관점에서만 보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결국은 내 욕심만 챙기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들을 항상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막 처음에는 제품을 막 팔기 전에는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하다가 제품을 구입하고 나면은 완전히 나몰라라 하잖아요. 제가 그 영업 현장에 가가지고 가서 처음 뵙는 분이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고 바로 명함을 드렸는데 거기 옆에 앉아 계시던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셀덤? 다 사기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사연을 알아봤더니 300만 원어치 제품을 팔고서 얼굴 도장 한 번도 안 찍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사기꾼이라 한대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팔든 어떤 서비스를 하든지 간에 항상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걸 풀어나가야 될까를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노력과 실천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삶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